인요한 위원장이 지켜세운 그 남자 뭐 한두 명은 아닐 텐데요. 인요한 위원장이 밖으로는 5.18 국립묘지 참배 등의 외연 확장, 안으로는 뭐 낙동강 하류 세력 물갈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거리를 두는 사람들을 끌어안으려고 노력 중입니다. 그런데 이른바 비윤 계획에 인요한 위원장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. 홍 대표가 이제 굉장히 무슨 사면이냐, 그런 자격도 없고 법도 아닌데, 맞습니다. 그거는 겸허히 받아들여요. 사면이 아니고 그 용어가 적절치 않아서 그냥 사면이라는 말 썼는데 취소. 그게 더 적절한데, 외부로 나갔을 때는 전체를 다 포용한다, 전체를 다 용서한다 해서 사면이라는 말을 썼지만, 우리 홍 대표께서 말씀하시기 맞아요. 유승민 대표가 정말 젠틀맨이에요. 제 과거 다 얘기했고, 본인도 자기 과거 다 얘기했고, 왜 여기까지 왔는지. 근데 한마디로 당이 걱정이 된다, 국가가 걱정이 된다. 그 참 자세가 아름다워요. 좀 만나서 듣고 싶다.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, 제 주장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도움을 받고 싶다. 많은 경험을 갖고 이 당을 만드는데 공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, 선거 때도 잘 도와주셨는데 앞으로 좀 도와달라. 앞으로 돕는 거를 저를 좀 가르쳐달라. 이런 뜻입니다. 신지현 의원님, 네. 쭉 저 영상 보셨죠? 네. 홍준표 시장 말이 맞다. 유승민 전 의원은 젠틀맨, 이준석 전 대표 날 좀 가르쳐달라. 인요한 위원장의 화법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? 굉장히 저는 저분이 무슨 정치판에서 뭐 이렇게 활동을 한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아주 일시적으로 뭐 대선 캠프 때 좀 참여하고 그런 정도인데, 상당한 수준의 정치 언어를 구사하고 있구나. 예. 예, 그래서 이렇게 딱 포용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뭐라고 할까, 또 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실리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예. 홍준표 시장의 저거는 사실 저거 뭐 대사면이라고 하던 징계 취소라고 하던 본질은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홍 시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홍 시장이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뭐라고 할까, 시비를 걸지 않도록 하는, 그걸 딱 제어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고요.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높게 평가하면은, 유승민 의원도 뭐 12월에 뭐 결단할 수가 있다, 뭐 어쩌다 그러는데, 아마 그렇게 하기에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신사답다고 했기 때문에. 예, 왜냐하면은 아니 뭐 신사라고 꼭 뭐 탈당 못할 건 아니죠. 뭐 그 탈당하고 신당 창당하는 게 신사인지 아닌지하고는 뭐 별다른 별 관계 없다고 보는데. 예. 근데 저 인요한 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저렇게 아주 굉장한 평가를 했는데, 거기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아직까지 뭐 이의를 달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. 사실 이제 비공개로 만났다고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이 공개가 된 상황이에요. 지금. 그렇죠.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유승민 의원에게도 이 당에서 뭔가 내년 총선 관련해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. 예. 그렇다고 봐요. 근데 유승민 의원이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, 이제 아마도 늦어도 내일까지는요, 인요한 위원장의 저 평가에 대해서 그거 뭐 아니다 하고 조금 딴 얘기, 그걸 비트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. 근데 예.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예. 인요한 위원장의 그런 뭐라고 할까, 작전이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게 아닌가.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. 예. 안 되고 있는데, 저기는 오늘 좀 이따 또 얘기 나오겠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 찾아간 거 보니까요, 아예 이제 인요한 위원장을 만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다만 인요한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날 좀 가르쳐달라. 여당 만드는데 공이 컸다.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. 사실 아까 뭐 신지호 의원이 뭐 정치판에 오래 있지 않았는데 뭔가 치고 빠지기 전략을 잘한 것 같다라고 표현하셨는데,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면 대상의 홍준표 시장, 이준석 전 대표의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에 뭔가 좀 그 조치를 한 발 빼는 모양새도 있습니다. 사실 당내에서의 의사결정은 사실 정치적 행위잖아요. 뭐 윤리위원회에서 그것이 사법적인 뭐 법적인 절차들을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, 네. 뭐 일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절차나 행동들도 있었다고 저는 판단해요. 사면을 통해서 대통합으로 가는 것이, 그것이 변화의 첫 걸음이다,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. 대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법률적 용어잖아요. 근데 네. 저희가 그 윤리위원회 당규 규정에 보면 그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징계 취소 및 징계 중지를 할 수 있다,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. 예. 저희는 이제 그것을 전제로 해서
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표현을 쓴 것인데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좀 다소 불쾌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예. 당사자들이 대사면이라는 용어에 불쾌했다면 뭐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혁신위원 얘기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? 예, 그 통합을 하자고 처음에 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이 사면이라는 좀 과한 표현을 씀으로써 본질이 망각이 되고 좀 지엽적인 논쟁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혁신위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. 말씀하셨듯이 사면이라는 용어가 법률적 용어이고 엄연히 지금 이 상황은 당에서 징계받은 그 부분을 취소한다. 그래서 징계 취소 정도로 표현하면 되는데 아마 국민들께 더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면이라는 용어를 쓴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. 그런 차원에서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반발하는 것은 그것은 맞다. 그래서 혁신위 차원에서는 어떤 용어 사용상의 어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이죠.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원래 통합을 하기 위한 제스처였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논의가 다른 데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 보면 인유한 위원장도 징계 취소가 적절하다고 한 발 좀 물러선 모양새도 있고 아까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은 젠틀맨 혹은 이준석 전 대표 날 좀 가르쳐달라. 지난주부터 사실은 낙동강 하루 세력 언론 보도 나오니까 이름 특정한 적 없다. 사실 특정이 돼 있었는데 뭐 이렇게 치고 빠지기 전략 인유한 위원장이 정치 고단수다. 일단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. 동의하십니까? 일단 뭐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건 맞죠. 그리고 혁신위원장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마이크입니다. 그 마이크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지. 뭐 당대표의 뒷배나 아니면 혁신위원들의 면면 이런 건 오히려 부차적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인유한 위원장이 본인에게 주어진 마이크를 통해서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리고 이슈를 좀 바꾸고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굉장히 유연해요. 저분이 특히 이제 뭐 홍준표 시장의 반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몸을 낮추면서 그 말이 맞다 얘기한 것도 사실 불필요하게 고집할 필요가 없는 대목이기도 하고 또 이게 당원 당규상의 용어는 정확하게 징계 취소나 철회가 맞거든요.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유연한데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하고의 관계가 안 풀리고 있고 유승민 그 전 대표와의 관계는 이게 풀린 건지 아닌지 아직 유승민 그 전 의원의 입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소는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.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전히 문제는 그겁니다. 그 본인이 월권을 하지 않겠다. 즉 강서재보궐선거 이후의 민심은 대통령이 좀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리고 수직적인 당정관계 여기에 좀 변화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. 당의 자율성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런 대목인데 그런 대목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. 그럼 그런 대목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이게 진짜 혁신이냐. 이런 반론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당 밖에서 이걸 관찰하는 사람들한테서도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. 이준석 전 대표에게로 다시 모아줄 수밖에 없는 게 인유한 위원장이 보시는 것처럼 유승민 전 의원은 만났지만 이준석 전 대표 아직 만나지 못했거든요. 그런데 오늘 이준석 전 대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. 김종인 장관님 자주 뵙는데 최근까지 뭐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항상 저한테 많은 조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봐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랑 주로 상의를 해라 이런 것들도 말씀 주시고 혁신위가 희생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당내 희생은 어떤 거라고 좀 보시는지 아마 저에게 가해진 집단 린치 한 100분의 1 정도만 당해서 발작하실 분들 진짜 많습니다. 지금 뭐 수도권 출마하라 그래도 발작하는 분들 다 보이지 않습니까? 정작 자기에게 적용하면은 발작하는 사람들이 17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에 총체적으로 좀 실망한 것 같은데 인유한 위원장의 진단이 뭐였나요? 당에다 쓴 약을 먹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. 지금 국민들이 당의 불만이 아니라 딴 데 불만이 있는데 왜 당에다 쓴 약을 먹입니까? 정확하게 그거는 용산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약을 제대로 된 사람한테 먹이는 게 중요하다. 사실 오전에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을 해서 과실 영대백에 명백한 교통사고 내놓고 100만 원 줄 테니까 합의하자는 격이다라고 하고 오후에는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찾아갔고요. 상대당으로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? 이승훈 변호사님. 일단 뭐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
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다.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. 과실이 0대 100이고 그래서 내가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합의금 100만 원 주고 끝내라는 것이냐. 나를 지지해줬고 나하고 함께했던 세력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. 라고 하는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요한 위원장이 좀 폭넓게 가슴을 열고 계속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.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가 피해가는 입장이에요. 그래서 좀 이준석 전 대표 입장이 좀 어려워질 것 같고요.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탈당을 통해서 정당을 창당할 수 있다.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요한 위원장이 굉장히 폭넓게 유승민 전 의원도 포섭하면서 폭넓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모양새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조금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지금 사실 화살표가 엇갈리는 게 인요한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 만나려고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 휴대전화 안 받는데 뭐 아직 제대로 온 거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인요한 위원장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준석 전 대표는 화살표를 윤 대통령, 용산, 반성문 써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겁니까 관계는?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인요한 위원장을 만나거나 뭔가 접촉을 하는 순간 만약에 탈당을 하려고 생각했다면 그 명분 자체가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안 만나려고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. 어느 수위까지 얘기해야 되느냐. 예. 지금 그래서 하는 얘기를 보면은 과거의 얘기만 하고 있어요. 과거에 본인이 얼만큼 당했기 때문에 그 당한 것에 대해서 먼저 조치가 있어야지 왜 나한테 당의 조치에 대해서 따르라는 얘기만 하느냐. 여기까지만 하지 그 이후의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. 예. 인요한 위원장이 계속 이준석 대표를 만나려는 노력을 하실 텐데 적어도 당 전체 뺄셈의 정치만은 맞겠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지금 방향 설정은 잘 된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. 예. 여러 뭐 내밀한 분석까지 해 주셨는데 일단 이준석 전 대표 카메라 앞에 섰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무실 앞에 갔고 뭐 여러 얘기를 좀 나눴을 텐데 그 이후의 상황 인요한 위원장의 끌어안기 전략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. 다음 주제는 또 다른 상위권 이슈로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.